안녕하세요. 라온 편집실의 편집장 미아입니다. 오늘은 8월 넷째 주에 호주 주요 이슈 뉴스를 종합해서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항상 시청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번 주에 발생한 호주 코로나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코로나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은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 웨일즈주 그리고 퀸즐랜드 지역입니다. 멜번의 코로나 상황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되는 듯 보이는데요. 이번 주엔 100명대 초중반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어제 처음으로 94명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오늘은 다시 114명으로 세 자릿수로 돌아왔지만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망자 수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 빅토리아주에선 513명, 호주 전역에선 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기록되었습니다. 사망자 중에 대부분이 노양시설과 관련된 노인층이라서 여전히 노인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멜버른 락다운 4단계가 오늘부로 4주차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2주가 남았는데요. 앤드류스 주총리는 감염수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규제를 완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서 락다운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말에 콧방귀를 끼듯이 이번 주말엔 오랜만에 찾아온 포근한 날씨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들어 빅토리아 정부를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는데요. 앤드류스 총리는 이런 시민들의 행동에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현하고 단순히 좋은 날씨를 감상하기 위해 규제를 어긴 사람들은 예외 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퀸즐랜드주는 지난주에 청소년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일부 지역에 락다운 제한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여전히 적은 수이지만 매일 확진자가 보고됨에 따라 락다운 제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청소년 구치소에 이어 이번 주엔 퀸즐랜드 교도소의 직원이 확정 판정을 받아 이곳 역시 봉쇄했습니다. 이 두 기관은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확진 케이스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또다시 교도소와 관련된 4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퀸즐랜드 정부는 현재까지는 모든 확진 케이스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청소년 구치소의 첫 확진자였던 77세의 직원의 감염 경로를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멜번을 방문한 두 여성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는 격리호텔의 경비원이 확정 판정을 받아 제2의 격리호텔 스캔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검역을 담당하던 경비원들은 아니었고 감염 확산 초기에 밝혀져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시드니 격리호텔 경비원의 확진 케이스 발생으로 인해서 격리호텔 위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스스로 어느 호텔에 묵을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해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는 100만 불짜리 야경을 볼 수 있었지만 또 누군가는 더러운 욕실과 바퀴벌레와 함께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7월 8일부터는 3,000불가량의 호텔 격리 비용을 자가 부담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불만은 더욱 폭주하게 되었죠. 하지만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는 호텔 격리는 평소에 머물던 숙박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투숙객들은 숙박비가 아니라 검역비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성급 호텔에 머문다고 해서 5성급 서비스를 받을 순 없을 거라는데요. 즉 호텔은 단순히 건물만 제공하고 모든 관리와 서비스는 뉴사우스 웨일즈주가 하기 때문에 호텔 브랜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여튼 이번 사태로 인해 뉴사우스 웨일즈주 경찰은 청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현장 감사를 도입하고 기존의 12명 경비원들을 근무 중에 잠을 자거나 SNS를 하는 것과 같은 근무 태만으로 해고했습니다.
서레일에 있는 트래블로드지 호텔은 더러운 객실과 머리카락 뭉치, 곰팡이, 심지어 그전 투숙객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발견되는 심각한 위생 상태로 인해서 투숙하고 있던 366명을 다른 호텔로 이동하는 해프닝도 있었죠. 현재 투숙객들은 쓰레기통과 같은 호텔에서 숙박한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담당 부서는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드니 서남부 쪽 한 가정집에서 5살 소년이 가정폭력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할구역 경찰들이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소년은 나무 막대기로 온몸을 두들겨 맞아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한 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짓을 저지른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은 31세의 소년의 엄마와 그녀의 20살 남자친구였는데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훈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결국 아이에게 뇌출혈, 골절,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남성은 어린 소년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중태에 빠지게 한 폭력죄로 기소되었는데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함께 체포된 소년의 엄마는 미성년을 돌보지 않고 방관한 죄로 기소되었는데 보석은 거절당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호주의 가정폭력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가정의 70%가 그전보다도 더 많은 음주를 하고 그들 중 30%가 가족 일원의 음주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주 여성의 10명 중 1명은 코로나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호주 정부도 심각하게 여겨 가정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3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 정보 펀드는 지난해에 비해 50%나 늘어난 것인데요. 빅토리아주는 락다운 4단계 규제 중 외출과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겐 예배를 준다는 항목을 넣기도 했으니 현재 코로나로 인한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선 지난 7월 한 달간 420명이 가정폭력으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호주 중앙은행에서 호주 부동산과 관련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호주 부동산은 붐을 일으키며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이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최악의 경우는 주택가격이 40%까지 하락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 직구매에 좋은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 상승과 주식시장의 붕괴도 동반하면서 호주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수치에 따르면 50만 불짜리 집은 30만 불로 100만 불짜리 집은 60만 불로 떨어진다는 건데요. 사실 비현실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금융위기의 경우를 봤을 때 호주에서도 불가능한 가설은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걱정하고 대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론상으론 집값이 폭락하면 사람들이 진 대출빚은 그 가치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 결국 대출을 계속 연체하게 되면 집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집주인뿐만 아니라 은행에게도 문제가 되는데요. 은행 소유가 된 집은 이미 그 가치가 하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능력을 가진 바이어가 부족해 매매를 하기가 힘들 테니까요. 개인 소비가 위축되는 건 역시 호주 경제에 아주 큰 타격입니다. 사람들이 식품, 교육, 보험, 자동차, 주택 등에 지출하는 가계 지출은 호주 경제의 56%를 차지하는데 집값이 무너지면 이런 개인 소비도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그럼 호주 경제는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지난 20년 동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집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자 사람들의 소비 역시 지속됐지만 만약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실업률이 10%를 넘어선다면 호주 가구의 25%가 지출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중단할
심할 거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경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엔 사람들의 소비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IMF가 호주 경제 하락의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경기 침체라는 더 최악의 물결이 사람들을 괴롭힐 거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내용은 호주 중앙은행이 연구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설마의 뒤통수 맞는 최악의 경제 상황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 개인 모두도 최대한 규제를 지키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를 벗어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